잠시 잘 쉬셨죠? 전산세무 2급 7주차 3차 시가 되겠습니다. 이번 차시부터는 이제 원천징수에 대해서 할 거예요. 즉 원천징수 프로그램에 사원 등록도 하고 급여도 주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도 하고 중도퇴사도 하고 이렇게 원천징수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다뤄볼 겁니다. 제일 먼저 사원 등록이라는 메뉴를 봐야지 돼요. 자, 사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원, 즉 우리 회사에 다니는 사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기록을 하고요. 거기에 부양가족 명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가족 명세에 대해서 살짝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프로그램을 열어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공제가 있는데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거를 인적공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적공제에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어요. 즉, 한 사람당 150만 원. 추가공제는 또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건데 근로자 본인인 경우에는 나이와 소득에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기본공제 15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는 법적 혼인만 인정한다 그랬으니까 주민등록 등본상 또는 그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로만 돼 있으면 됩니다. 잠시 떨어져서 산다고 해서 배우자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명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배우자인 경우에는 나이에 제한은 없으나 소득의 요건에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지 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얼마요? 500만 원 이하이지만 인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이 있다. 그러면 안 되죠. 네. 자, 직계 존속입니다. 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부모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부, 계모도 포함이 되고요. 증조,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에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 60세 이상자가 되겠고요. 직계 비속은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의 자녀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의붓자녀도 포함이 되고요. 입양자, 그래서 만 20세 이하고요. 형제 자매는 만 20세 이하든 만 60세 이상이든 여기에 해당이 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해서 150만 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 당연히 되겠고요. 위탁 아동인 경우에는 6개월입니다. 요거 6개월로 수정해 주세요. 6개월 이상 18세 미만까지만 혜택이 됩니다. 그래서 보호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20세 이하까지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소득 100만 원 이상자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고요.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의 요건은 없으나 소득 여건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라는 게 부양가족 명세를 작성할 때 필요합니다. 또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더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 공제가 있는데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인 경우 200만 원을 추가로 받아요. 그러면 150만 원과 200만 원 하면 3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장애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상이자 또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그 다음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이렇게 장애인 공제 받을 수 있다. 경로 우대는 만 70세 이상자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 추가로 받을 수 있고요. 부녀자 공제라는 게 있어요. 부녀자 공제라는 건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어야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 만 20세 이하의 자녀. 그리고 직계 존속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세대주가 있거나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세대주가 있는 게 아니라 세대주.
즉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인데요. 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지만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받는 금액이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부모 공제가 있어요.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부양자녀라는 건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10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중복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금액이 큰 한부모 공제를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 이렇게 받는다. 그래서 중복공제 안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연간 소득금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고 했는데 얘를 계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소득요건 100만 원 이하를 한번 소득별로 표시를 해봤어요.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원래 333만 원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공제인 233만 원 빼고 나면 100만 원이 딱 되거든요. 그런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얼마? 그렇죠. 총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렇죠. 기본공제를 해주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까지는 100만 원으로 인정해준다라는 거고, 연금소득인 경우에는 총 연금액이 516만 원까지가 해당이 돼요. 그리고 사적 연금인 경우에는 지금 여기 총 연금액 600만 원 이하 분리과세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아니라 사적 연금에 대해서 1200만 원까지 분리과세가 됩니다. 1200만 원. 자,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빼기 때문에 모두 다 차감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지만 공제 요건이 되고요. 기타 소득은 100만 원 이하이면 공제받을 수 있고요.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300만 원 이하인 경우 100만 원은 초과했다 그랬을 경우 분리과세로 빼고 공제를 받는 게 더 유리한지 아닌지를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타 소득은 빼고 공제받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이자 배당 소득은 금융소득이라 그래서 두 개를 더한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분리과세로 선택을 해서 기본공제 대상자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로, 연금, 사업, 기타, 이자 배당 요걸 다 더해서 종합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를 찾을 때는 다 더합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은 분류과세가 돼요. 그래서 비과세 소득을 제해서 100만 원 미만인 퇴직금이 있는 경우는 해당이 되고, 양도소득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해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부양가족 명세에 입력할 때 여러분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실습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475페이지 실습 예제를 통해서 사원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통하여 한국전자 8000번 사원 등록을 하시오. 제시된 사항 이외의 입력 또는 수정하지 않는다. 한국전자로 회사를 변경하여 작업을 수행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한국전자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자는 여기 회사 누르셔서 한국전자 8000번 들어오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국전자 들어왔죠. 원천징수는 하나, 둘, 세 번째 보시면 사원 등록 여기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4번, 그 다음 기본사항,
즉 사원에 대한 기본 사항을 입력하는 거, 그다음에 부양가족 명세, 이 부양가족 명세에 기본공제 대상자고 추가 공제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이제 여기서 체크를 해야 되고, 추가 사항에는 뭐 급여 이체라든가 전화번호, 그다음에 여기 학자금 공제 여부, 중소기업 취업 감면 여부는 여기 11번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감면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 사항부터 가는데 예제 첫 번째 갑니다. 사무직 김세길 씨는 2015년 4월 10일 사원번호는 101에 실제 부양하고 있는 가족사항이다. 국민건강고용보험 적용되는 기준소득 월액, 즉 보수월액은 300만 원이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사원 등록을 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본인은 김세길이고 연령이 62세래요.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주소도 나와 있고요. 자, 배우자 송혜후 51세래요. 일단 51세니까 배우자는 나이는 상관없었죠? 근데 뭐가 있었죠? 소득 금액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했어요. 복권 당첨 금액. 자, 복권 당첨 금액은 기타 소득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분리과세예요. 얘는. 그래서 원천징수하고선 그걸로 땡치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10월 2일 날 복권 당첨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얘는 무조건 뭐라고요? 분리과세. 무조건 분리과세라는 건 원천징수 내고 끝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분리소득은 분리과세. 분리과세 소득이죠. 네. 자, 그래서 배우자 네 기본공제 대상자 됩니다. 장남 23세. 나이가 이미 초과됐네요.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 할 수 없어요. 김재영 17세 고등학생 소득이 없답니다. 네, 됩니다. 김재철은 0살이고 3월 4일 날 출생했대요. 되겠죠? 김종석 부친 75세 일단 60세 초과했습니다. 소득이 없으며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랍니다. 와, 그러면은 자, 기본공제도 되고요. 70세니까 경로 우대도 되고요. 장애인 공제도 됩니다. 전금자 67세. 네, 됩니다. 60세 이상자니까. 처제 송영선 38세. 38세는 어디에도 해당이 안 되죠. 20세 이하도 아니고 60세 이상도 안 됩니다. 처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4번은 101에다 입력한대요. 자, 101. 성명은 김세길. 주민등록번호는 58112512167441. 입사는 2015년 04월 10일 날 했습니다. 자, 내국인이죠. 그리고 외국인 국적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니까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 자기 나라의 국적을 쓰시면 됩니다. 자, 주민등록번호. 자, 빨간색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조합이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전자신고를 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대로 쓰셔야 돼요. 검정색이 나와야 됩니다. 자, 거주자고 대한민국이고 국외근로에 한다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로 가는 거고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세율은 지금 현재 19%입니다. 자, 그리고 외국법인에 파견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 생산직인지 아닌지를 여부를 체크하는데 이 생산직은 뭐와 관련이 되냐면 연장 근로수당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는지 안 받는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쓰시는 거고요. 연장 근로
비과세이다. 그러면 여 하면 되고요. 전년도 총금액은 3천만 원 이하이지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주소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우편번호로 안 하시고 그냥 치셔도 되고요. 우편번호를 열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삼전로 100입니다. 삼전로 100. 자, 삼전로 100이 없어요. 그러면 삼전로까지만 할까요? 자, 삼전로. 그러면 번질 수 있는 걸로 그냥 하나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를 뭘로 바꿔요? 100으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안 그러면 직접 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보수월액은 300만 원으로 정했대요. 자, 300만 원을 치시면 국민연금 납부액은 13만 5천 원을 띄는 거고요. 건강보험 300만 원, 그리고 보험료 경감이 있다. 그러면 경감률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없다. 그러면 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10만 50원이고요. 장기요양 세트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보수월액을 했을 경우 장기요양보험에 여로 하셔서 장기요양보험 납부액도 계산합니다. 요 건강보험에 대해서 납부하면 돼요. 고용보험은 여 하겠습니다. 대표자 아니니까 부. 고용보험 보수월액은 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4,000원에 내고요. 산재보험 적용 여부가 나와 있으면 여로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는 산재보험에 대해서 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일자 여기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없죠? 그래서 입력 안 하고요. 두 번째 탭으로 갑니다. 부양가족 명세. 자, 김세길 본인 나왔죠? 자, 이번에는 송혜우 배우자입니다. 자, 배우자는 몇 번으로 되어 있어요? 3번으로 되어 있죠? 자, 0번이 소득자 본인, 직계 존속인데 소득자의 직계 존속이에요. 즉 김세걸의 아버지라는 얘기고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은 배우자의 어머니 아버지 해당이 되고요. 배우자 그리고 직계 비속은 자녀 5번입니다. 그리고 4번에서 제외된 인원은 5번에다 넣는 거고요. 그러면 5번에 누구예요? 뭐 직계, 아니 의붓자녀 뭐 이런 것도 해당이 되겠죠. 네. 그리고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 네, 됩니다. 자, 그래서 3번. 송혜후 내국인이고요. 자,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1번. 주민등록번호를 쳐야 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요. 없을 때는 어떻게 쳐야 될까요? 여기 연령을 넣어야 되는데 연령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만 여기서 하겠습니다. 자, 배우자는 공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2번 기본공제 대상자 배우자 넣습니다. 부녀자 해당 안 되고 한부모 없죠. 자, 쭉 갑니다. 이번에는 장남은 안 되죠. 장남은 안 되는데 부양가족 명세서에는 넣을 겁니다. 그래서 직계 비속 4번이고요. 김재웅 자, 1번 부 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도 없으니까 한번 빼볼까요? 빼면은 여기 나이가 들어오면 좋은데 그죠? 1번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부합니다. 왜 해당이 안 되니까 김재웅은 이번에는 장녀입니다. 그래서 4번입니다. 김재영 내국인이고 1번이고 자, 17세죠. 17세 해당된다 그랬죠. 자, 20세 이하입니다. 20세 이하고 자, 여기
자녀세액 공제 여기 보겠습니다. 자녀세액 인원은 자녀세액 공제를 들어가는데 7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7세 미만의 취약 아동을 포함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7세 이상 왜냐면 6세까지는 정부에서 육아수당을 주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제하고 7세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가 되겠습니다. 자녀는. 출산 입양은 올해 태어나거나 입양한 경우에 선택을 합니다. 4번. 이번에는 김재철. 자, 1번 가고요. 20세 이하입니다. 자, 자녀는 해당이 안 돼요. 7세 이상자만이니까. 부인데 올해 출세했어요. 그죠? 3월 4일 날 출생했으니까 몇 번째예요? 셋째죠. 그래서 3번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출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친입니다. 부친이니까 소득자의 본인 직계 존속이죠. 그래서 1번 갑니다. 1번 김종석. (1번이고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기가 안 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60세 이상 경로우대에 해당이 되고요. 장애인에는 장애인 복지법입니다. 그래서 1번입니다. 1번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60세 이상 그리고 경로우대 그리고 1번. 자, 이번에는 어머니죠. 어머니 전금자입니다. 전금자 1번이고요. 67세니까 60세 이상이죠. 그런데 경로우대는 70세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처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처제는 형제 자매로 들어가요. 그래서 6번 송영선 내국인이고 1이고 그리고 20세 이하 60세 이상도 아니죠. 장애인도 아니죠. 그래서 부입니다. 원래 송영성은 입력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입력을 해놨다가 나중에 또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입력은 해놓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 김세길은 세대주고요. 그리고 본인 공제되고 그 다음에 배우자 있고 20세 이하는 2명입니다. 즉 둘째와 셋째가 있죠. 그리고 60세 이상은 부모님이 있고요. 경로우대는 아버지가 해당되고 장애인도 아버지. 그리고 부녀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부가 된 거고요. 한부모도 아니죠. 자, 출산 입양자가 한 사람 있어요. 즉 김재철이 올해 태어났어요. 그리고 누구예요? 김재영은 그렇죠. 자녀세액 공제가 가능하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 보았습니다. 추가 사항에는 입력할 게 있나요? 없죠. 네. 추가 사항에 혹시 여기에 입력할 게 있다. 그러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없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사무직 박미나 사무직입니다. 사원번호 102,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돼 있고 주소 있고 입사일은 2013년 5월 1일입니다. 실제 부양하고 있는 가족사항이다. 국민연금, 건강,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기준소득 월액은 330만 원이래요. 박미나 씨의 종합소득 금액은 3,500만 원이다 라고 했는데 이 종합소득세가 왜 필요하냐? 그렇죠. 부녀자 공제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녀자 공제는 종합소득 금액이 얼마요?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부녀자 공제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박미나 씨는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받을 수 없다. 그러면 기본공제만 되는 거죠. 자, 김제만 살펴볼까요? 김제만 배우자입니다. 배우자인데 근로소득이 500만 원 금액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이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1일 날 사망했으니까 올해까지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자, 기본공제 대상자 돼요. 박민철 소득이 없으니까 당연히 되겠죠. 그리고 37년생이니까 그렇죠. 70세 경로 우대 됩니다. 정숙희 53년생이에요. 자, 53년생이면 몇 살 정도 됐을까요? 60세가 넘었죠.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 됩니다. 그런데 70세는 안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경로 우대는 안 될 것 같고요. 김태규 93년생입니다. 93년생이면 한 27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살이 넘었죠.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 안 됩니다. 김태수 09년생이에요. 09년생이면 몇 살이죠? 한 11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 되고요. 박미정 언니입니다. 즉 누구? 박미나의 언니가 되겠죠? 일단 나이는 20세 이상이고 60세 미만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이래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그리고 소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김태규만 안 되고 나머지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02번에 박미나 주민등록번호는 79022521212216 아이고 기본사항 탭으로 오세요. 자, 입사는 2013년 05월 01일 내국인이고요. 쭉 옵니다. 혹시 국외근로가 있으면 사무직이냐 아니면 현장직이냐 아니면 전액 비과세냐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 없고요. 사무직이니까 생산직 아니죠. 자, 주소 갑니다. 주소는 그냥 칠게요. 여기다가. 자, 여기다 어떻게 치시느냐.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403 자,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보수월액은 330이었어요. 건강 보수월액도 330 자, 이어 330 이렇게 하시고요. 산재보험은 있으면 여, 없으면 부 하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한 얘기 없으니까 부 갑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됐고요. 이번에는 부양가족 명세서 한번 볼까요? 자, 부양가족 명세서 김재만 배우자입니다. 3번 갑니다. 김재만 작년에 사망했으면 올해 혜택을 못 받는데 올해 사망했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고요. 근로소득이 500만 원이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771020-133-5264 43이네요. 자, 배우자 박민철 자, 박민철은 부친이죠. 그래서 소득자의 직계 존속이 되겠습니다. 박민철 만약에 시부라고 되어 있으면 그렇죠.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되겠죠. 1번 3706241342-729 어우 83세네요. 자, 60세 이상 경로우대 해당이 되고요. 자, 1번 정숙희죠. 자, 정숙희
53061325244223. 아이고, 여기까지 넘어왔어요. 자, 53061325244223. 67세네요. 자, 60세 이상 장애인 아니죠. 자, 네. 70세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경로 우대 체크가 안 됐습니다. 이번에는 장남입니다. 자, 4번. 김태규. 1번. 93031218965527. 자, 27이니까 부죠. 또 하나 자녀 있죠. 자, 김태수 갑니다. 김태수. 자, 내국인이고요. 1번. 09061234568554. 자, 20세 이하죠. 그리고 그렇죠. 7세 이상 20세 이하이기 때문에 자녀 세에게 동그라미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언니가 있습니다. 자, 형제자매. 박미정. 자, 박미정 내국인이고요. 자, 1번. 78021121242232. 장애인입니다. 자, 원래 나이가 안 돼서 부로 하면 안 되고 장애인으로 하셔야 돼요. 자, 장애인.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1번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박미나가 세대주인지 아닌지, 지금 남편이 사망을 했으니까 세대주가 되겠죠. 그래서 세대주, 만약에 세대원이다 그러면 세대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세대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녀자 공제, 즉 남편이 사망하거나 또는 남편이 있는 여성 배우자에 대해서는, 여성인 경우에는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금액이 어떻게 됐어요? 3,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공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입니다. 원래 공제를 받는다? 그럼 여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한부모 공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한부모 공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한부모 공제는 올해는 안 돼요. 그렇지만 내년에는 됩니다. 올해는 배우자가 존재한 걸로 보는 거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배우자가 살아있어서 한부모 공제인 100만 원보다는 150만 원을 공제받는 게 더 낫잖아요. 그래서 한부모 공제를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는 공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박영국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직 사원이에요. 자, 생산직이니까 체크를 해야겠죠. 박영국 103번에 하고 입사일자는 2014년 4월 21일이다. 실제 부양하고 있는 가족인데 국민, 건강, 고용에 적용되는 기준소득 월액은 250만 원이다. 자, 박영국 44세. 본인 주소 있고요. 박남철 소득 없습니다. 되죠. 경로 우대도 됩니다. 아들 21살. 나이가 이미 찼네요. 그래서 안 되죠. 딸은 20세 이하죠. 됩니다. 동생 18살이고 즉 20세 이하고 중증치매 장애인인데 근로소득 금액이 160만 원이 있대요. 자, 근로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은 그렇죠. 공제받을 수 없지요. 아무리 장애인이고 나이가 어리다 하더라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사원 등록 한번 해볼게요. 자, 103번 여기 기본사항에다 놓고 103번 이름은 박영국. 주민등록번호는
76032010362559. 자, 2014년 04월 21일. 국외 근로 제공은 없으니까 안 하고요. 여기 생산직은 여입니다. 그런데 연장 근로 비과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것은 급여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 하겠습니다. 전년도 총급액이 나온 게 없지요. 원래 총급여 넣어주셔야 돼요. 그거 넣어주셔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가겠습니다. 자, 주소는 직접 치겠습니다. 자, 주소는 직접 칠까요? 아니면 요거 한번 눌러볼까요? 이번에 한번 코드 도움 볼까요? 자, 코드 도움에 논현로 102라고 한번 쳐볼까요? 자, 논현로 102 있나요? 102길이 있네요. 자, 102 주소가 하도 많이 바뀌어서 알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냥 얘 불러서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102까지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소가 이렇게 수시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없을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치세요. 네. 국민연금 보수월액은 250만 원이죠. 자, 250 여 250 산재보험 아마 생산직은 산재보험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여부가 없으니까 뭐 부로 해도 되고 여로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이거는 회사에서 내는 거니까.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얻을 수 없으니까 그냥 부로 할게요. 자, 그리고 연장근로 비과세는 혜택이 이 사람이 생산직이고 연장근로 비과세 요건에 맞으면 여예요. 그런데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일단 부로 가겠습니다. 자,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가 비과세가 되려면 일단 월정급여가 21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전년도 총급여가 3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그리고 생산직에 근무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맞는 경우에는 연장근로 비과세가 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 부로 가겠습니다. 자, 부로 가고 부양가정 명세에 갑니다. 첫 번째, 박영국이 배우자가 있나요? 배우자가 없습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그렇죠. 한부모 공제 받을 수 있죠. 그래서 한부모 공제 여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여.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부친입니다. 그래서 1번 박남철 71세죠. 그래서 60세 이상 경로우대 체크. 아들이니까 직계 비속입니다. 4번 박지승 21살입니다. 그러면 부죠. 4. 이번엔 딸 박지원 아이고 작지원이에요. 박지원 1번 19살입니다. 그러면 20세 이하죠. 자, 20세 이하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되죠? 그렇죠. 자녀 여부에 여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 체크 꼭 있을 수 있으니까 꼭 해주세요. 이번에는 동생 박동민입니다. 자, 동생은 6번 박동민 장애인인데 일단 나이는 어려요. 어린데 장애인이에요. 그리고 근로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초과됐어요. 그래서 부라고 하셔야 돼요. 부. 자, 장애인은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소득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부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박동민 동생 같은 경우는 입력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부라고 해 놓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박영국 같은 경우는 부양공제 현황이 자, 세대주고 본인공제 가능하고 배우자 없어요. 20세 이하 1명, 60세 이상 하나, 경로우대 하나, 그 다음에 부녀자 한 장 안 되고 한부모가 여입니다. 그리고 자녀 세액공제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원 등록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원천징수 기초인 사원 등록을 입력해 봤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